전 세계의 건설업계가 한국을 보며 깜짝 놀라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 용산 한복판에서 첫 삽을 뜨는 순간 전 세계의 건축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복잡한 입체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 도쿄, 싱가포르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이 소리 없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CNN 같은 외신들이 이 프로젝트를 보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서울이 세계 도시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결정적 승부수, 사이버펑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 도시가 진짜로 서울에 세워지고 있다. 심지어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홍콩과 싱가포르 대신 이곳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용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건설 기술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건설 국가로 우뚝 서게 됐는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세계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뉴욕의 허드슨 야드를 아시나요? 맨해튼 한복판에 만들어진 초대형 복합단지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예요. 철도 부지 위에 건물을 세운 건데 그 규모가 약 11만 제곱미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용산은 어떨까요? 무려 50만 제곱미터입니다. 뉴욕 허드슨 야드의 4.4배에서 4.5배, 거의 5배나 큰 규모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축구장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축구장 5개를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철도가 달리는 땅 위에 공중에 띄워서 짓는 거예요. 둘째로는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입니다. 2023년에 일본이 완공한 일본 최고층 복합단지인데요. 일본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을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세계 최고 건물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용산은요, 아자부다이 힐스의 무려 5배 면적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1.1km에 달하는 스카이 트레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스카이 트레일이 뭐냐고요? 45층 높이의 건물들을 공중에서 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늘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진짜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셋째, 몬트리올 레소.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 최대 지하 도시인데요. 약 32km의 지하 통로로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 땅 밑으로 들어가서 만든 거죠. 그동안 이게 세계 최고의 지하 도시였어요. 하지만 용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걷는 통로가 아니라 AI가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에요. 자율주행 로봇들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건물 내부와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몬트리올은 그냥 터널이라면 용산은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살아있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인 거죠. 넷째로는 싱가포르 지하 마스터 플랜입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너무 좁아서 지하 공간 활용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하에 도로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각종 인프라를 집어넣었죠.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용산은요, 지하는 첨단 물료로 채우고 지상은 100% 녹지로 만듭니다. 건물 옥상과 테라스, 공중정원 이런 걸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전체 부지 면적만큼의 녹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싱가포르가 지하만 활용했다면 우리는 지하, 지상, 공중까지 3차원 전체를 완벽하게 설계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산에는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요. 이게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무려 1700%예요. 용적률이 뭐냐고요? 땅 면적 대비 건물 크기의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땅 하나에 건물 17개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는 보통 200에서 300% 정도거든요.
그런데 1700%라는 건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높게 건물을 쌓아 올리는지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수직 도시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뉴욕도, 도쿄도, 싱가포르도 각자의 강점은 있지만 규모, 기술, 친환경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구현한 프로젝트는 용산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모가 크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K건설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세계 건설 역사에는 전설적인 실패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보스턴의 빅디그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지하로 넣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랬어요. 예산 28억 달러, 공사기간 약 6년.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산이 무려 220억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약 8배나 늘어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 쓴다고 했다가 24조 원을 써버린 겁니다. 게다가 공사기간은 8년이나 지연됐어요. 6년이면 끝난다더니 14년이 걸린 거죠.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세계 건설업계에서 최악의 실패 사례로 회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사 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터졌거든요. 설계 오류, 예산 관리 실패, 공사 지연, 안전사고, 심지어 완공 후에도 천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났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도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2020년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건설사가 해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기한 내에 그리고 예산 내에 완벽하게 완공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사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 공사를 제때 끝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고 일본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해낸 거예요.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서 약속한 예산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UAE 왕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건 단순히 건설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건설 기술을 인정받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이죠. 실제로 2025년 ENR이라는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에서 글로벌 건설사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현대건설이 세계 10위, 삼성물산이 1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글로벌 톱티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위가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의 초고층 빌딩, 동남아의 대형 인프라, 유럽의 첨단 시설, 이런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가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건설사를 쓰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빅디그처럼 예산 8배가 터지고 공사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일이 한국 건설사들한테는 없거든요. 우리는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K건설의 위력인데요. 그래서 용산 프로젝트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51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걸 추가 세금 없이 자립형 구조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철도 지하화에 25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상부 공간 개발로 나오는 이익이 무려 3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업비 대비 121%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데 100원 들어가는데 완공하면 121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국 건설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가 이런 정밀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스턴은 28억 달러가 220억 달러로 뻥튀기 됐지만 한국은 25조 6천억 원을 쓰고 31조 원을 벌어들이는 완벽한 수익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온타임, 온버짓,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용산이 왜 세계 최강인지, 기술적으로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AI 통합물류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명동이나 강남거리 가보시면 트럭들이 도로를 막아놓고 물건 내리는 거 보셨죠?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고 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고, 이게 도심의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용산에서는 이런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물류가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거대한 물류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들이 24시간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개미집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개미들이 땅 밑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용산도 똑같습니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산책을 하고, 지하에서는 로봇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하면 지하에 있는 로봇이 배달하고, 쿠팡 택배가 오면 지하 통로로 배송되는 겁니다. 지상에는 화물차 한 대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거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 AI 통합 물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 100% 녹지 확보. 여러분, 서울 강남 가면 빌딩 숲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용산은 다릅니다. 전체 부지가 49.5만 제곱미터인데요. 녹지 공간도 49.5만 제곱미터예요. 100% 녹지입니다. 건물을 빽빽하게 지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수직 녹지화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바닥에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건물 옥상, 테라스, 발코니, 여기저기에 정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1층에 공원이 있고 20층에도 공원이 있고 45층에도 공원이 있고, 이걸 다 합치면 땅 면적만큼의 녹지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키우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걸 초대형으로 건물 전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건축물은 없었는데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수직 정원을 만드는 건 용산이 처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숲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 높이 솟아오른 숲이에요. 세 번째는 3D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용산 도시 전체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혹시 심시티라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임인데요. 용산도 똑같습니다. 진짜 도시가 하나 있고 컴퓨터 속에 가짜 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도시가 진짜 도시를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 진짜 도시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 가짜 도시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진짜 도시에서 바람이 불면 가짜 도시에서도 바람이 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럼 AI가 디지털 트윈에서 바람의 방향을 분석합니다. 어느 쪽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 미세먼지가 빨리 빠져나갈까? 이걸 계산해서 진짜 도시의 환기 시스템을 조절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만약 화재가 났다. 그럼 AI가 즉시 디지털 트윈으로 대피 경로를 계산합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 몇 분 안에 모두 대피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카이트레일.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 보면 건물 사이를 거미줄로 타고 다니잖아요. 용산에서는 진짜로 가능합니다. 물론 거미줄은 아니고요. 1.1k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가 생깁니다. 45층 높이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는 건데요. 쉽게 상상해보세요. 63빌딩 꼭대기에서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로 다리 하나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요. 하늘 위에서 이동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45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옆 건물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걸어서 다시 올라가야 하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하지만 스카이 트레일이 있으면 그냥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게다가 경치도 끝내줍니다. 한강이 보이고 남산이 보이고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출근길에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시 생활이겠죠? 이 모든 기술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서울 스마트 코어입니다. 약 8,412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첨단 인프라예요. 지하에는 AI 로봇이 물류를 책임지고, 지상에는 100% 녹지가 펼쳐지고, 공중에는 스카이 트레일이 연결되고, 그 모든 걸 디지털 트윈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30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도
정작 세계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 언론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블룸버그라는 세계적인 경제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이 세계도시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결정적 승부수. 용산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혁명이다. CNN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사이버펑크 미학의 긍정적인 현실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뭐냐고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보셨나요? 미래도시가 나오잖아요.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서 있고 공중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런 미래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사이버펑크 영화들은 대부분 어둡고 우울해요. 공해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삭막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CNN은 뭐라고 했냐면 용산은 사이버펑크의 긍정적인 버전이다. 똑같이 미래적이지만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층 빌딩은 있지만 녹지가 100%고 로봇은 있지만 지하에서 조용히 일하고 스카이 트레일은 있지만 한강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긍정적인 미래 도시라는 겁니다. 외신들이 이렇게 호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용산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동안 이 기업들은 아시아 본부를 어디에 둘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홍콩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싱가포르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도쿄는 디지털 인프라가 약하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용산이 나타난 겁니다. 용산의 장점이 뭐냐면요. 첫째로는 용적률 1700%,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거대한 오피스를 확보할 수 있어요. 둘째로는 UAM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UAM이 뭐냐고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쉽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영화에서 보던 플라잉카가 곧 현실이 되거든요. 용산에는 이 하늘 택시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구글 CEO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하늘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용산 본사 옥상에 착륙하는 거예요. 교통체증 제로, 완전히 새로운 이동 방식이죠. 세 번째로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매력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가 여기 있거든요.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모으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용산을 아시아 태평양 본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만약 이 기업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울이 진짜로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만 생산 유발 효과가 32조 6천억 원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용산 짓는다고 돈 쓰면 그 돈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철강을 사면 철강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철강회사가 직원 월급을 주면 직원들이 그 돈으로 소비하고 가게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돈이 돌고 도는 거죠. 32조 6천억 원이면 웬만한 나라 GDP보다 큽니다. 고용 창출은 14만 6천 명에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건설 노동자와 엔지니어, 디자이너, 관리자, 영업사원, 온갖 직종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공 후에는 매년 3조 3천억 원의 경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생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용산이 완성되면 거기서 회사들이 영업하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매년 3조 3천억 원어치의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10년이면 33조 원, 20년이면 66조 원.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황금 거위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민 세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철도 부지를 활용하거든요. 코레일과 SH공사가 지하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상부 부지를 민간에 팔거나 임대해서 채권을 상환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 짓고 완공하면 그 건물 새놓아서 대출금 갚는 것과 같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완벽한 사업 모델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놀라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첫 삽을 뜬 그날부터 2030년 완공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기적을 써내려 갈 겁니다. 지하에는 AI 로봇들이 조용히 물류를 책임지고, 지상에는 숲과 같은 녹지가 도시를 감싸 안고, 공중에는 스카이트레일이 건물들을 연결하고, 그 위로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서울의 새로운 상징으로 솟아오르는 그 장엄한 순간을 말이죠. 우리는 영화 속 미래가 아니라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왜 용산을 주목할까요? 여기가 아시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32조 6천억 원의 경제효과, 14만 6천 명의 일자리, 완공 후 매년 3조 3천억 원 가치, 우리 국민들의 기회입니다. 용산의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용산의 번영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방치됐던 땅을 세계 최대의 수직도시로 바꾸는 또 하나의 기적인 거죠. 2030년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되는 그날 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오를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거죠. 미래 도시의 살아있는 모델, 그게 바로 서울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할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완성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뉴욕 허드슨 야드의 5배, 도쿄 아자부다이의 5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입니다. 온타임, 온버짓, K건설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2030년 그날 용산 스카이트레일을 걸으면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맞이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